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터 가시 장종호 쌤입니다. 오늘 시험 어떠셨어요?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시험 치기 힘들었죠?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시험 치기 좋은 날씨는 없습니다. 원래 아시겠습니까? 비가 와도 싫고 눈이 와도 싫고 매미가 울어도 싫어요. 봄에 날씨가 좋으면 그냥 시험 치러 가기 싫어요. 대신에 우리는 그 힘든 와중에도 토익 시험을 쳤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를 위해서 과연 얼마나 여러분들이 지금 달성해 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 일단 오늘 총평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제가 난이도를 좀 분석을 해봤는데, 난이도라는 거는 뭐 주관적일 수 있잖아요. 그냥 제가 영어를 되게 못하면 어렵게 느껴지고 잘하면 쉽게 느껴질 건데, 객관적으로 조금 더 보기 위해서 지난 시험들을 가지고 왔어요. 지난 시험들을 보면 2월 8일 시험이 있고 1월 28일 시험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딱 20일 차이가 나는 이 시험에서 평점이 이렇게 차이가 나기 시작했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토익 시험이란 게 매번 똑같은 난이도로 이렇게 쭉 나오는 게 아니라 들쑥날쑥 한다라는 거예요. 뭐 어려웠다가 쉬웠다가 어려웠다가 쉬웠다가 보통 이런 패턴으로 반복되는데, 제 생각에 2월 28일 시험이 바로 직전 시험이 673점이라는 것은 이번 시험은 680 위로 보통 올리거든요, 평점을. 그래서 조금 점수가 조금 더 후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대를 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은 문법이 조금 까다롭게 나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제 얘기할 때 항상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문제 200개가 까다롭게 나온 게 아니라 오늘 총평에서 다룰 문제들은 그냥 시험에서도 어려운 것들만 모아서 제가 다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이거 틀렸으니까 난 망했어. 그게 아니라 이거는 틀렸는데 내가 쉬운 거를 차근차근 잘 맞췄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 700점대, 800점대 충분히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900점 이상을 원한다. 그럼 오늘 제가 지금 풀이하고 있는 이 문제는 하나도 틀려서는 안 됩니다. 이게 원래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좀 까다로운 문제일수록 윗점수로 올라갈 때마다 점점 더 중요해지는 거니까. 오늘 파트 5는 일단 상이라고 제가 잡았습니다. 지난 시험 대비해서 단어 문제도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왔고 문법도 조금 까다로운 거, 전치사 다음에 갑자기 시간이 나오고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제가 좀 알려드릴 거고, 대신에 파트 6는 조금 쉬웠다 혹은 중이었다, 보통이었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문장 삽입, 문장 고르기 문제가 지문 가장 앞쪽에 등장을 했던 거, 그거 빼고는 뭐 괜찮았습니다. 뭐 푸드 트럭 막 이런 것들도 있었잖아요.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해커스 영어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요, 실시간 정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100문제, 200문제를 다 다룰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정답이라던가 예측 점수를 확인을 할 수 있고, 특히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마지막 10문제에 대한 정답도 거기에 올라와 있으니까 반드시 해커스 영어 홈페이지에 방문을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기 치킨 이벤트도 합니다. 아까 저희 그 총평 담당자님께서 치킨 이벤트 한다고, 여러분들 꼭 그거 기억해 주시고 여기 가셔가지고 열심히 글도 작성해 주시면 치킨도 받을 수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문제가 조금 맛돌이 재밌게 나왔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문제는 요 문제입니다. Professionalism, professional. 여러분, 요거 이거랑 뜻이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들께서 단어를 외울 때 정확하게 외우셔야 되는데, 자, 이 두 단어 중에서 하나는 전문성이고 하나는 전문가 혹은 전문적인이라는 표현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냥 대충 professional 안다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맥에서 가장 중요한 곳, 가장 이 문맥이랑 가장 잘 맞는 걸 고르셔야 되거든요. 한번 스르르 보도록 할게요. Speakers, 발표자겠죠. 발표자, 사람이겠죠. demonstrate가 여러분들 어떤 겁니까? 보여주다, 시연하다, 알리다 라는 표현이에요. exemplary가 어떤 겁니까? 모범이 되는,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이런 거 있잖아. 모범이 되는 무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throw up, 무엇을 통해서? conference, 회의를 통해서. 자, 그러면 회의를 통해서 모범이 되는 뭐를 보여줬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정답은 무조건 여기서는 1번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잘 보시면 professionalism이라고 얘기를 하면 전문성 혹은 프로 정신 요걸 이제 의미하는 거고요. 자, professional이라고 말하면 전문적인이라는 형용사 혹은 전문가라는 명사로 쓰는 건데 애초에 전문적인이라는 형용사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왜? 이게 형용사면 뒤에 명사가 나와야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으로 쓰인 건 아니고 선생님 그러면 전문가로 쓸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 전문가가 나오려면 여기 해석상 모범이 되는 전문가를 컨퍼런스에서 보여줬다. 요건 조금 이상해요. 모범이 되는 전문가를 왜 컨퍼런스까지 가서 보여줍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전문성이 있다는 걸 컨퍼런스 가서 알리는 거죠. 그게 컨퍼런스 할 때 또 역할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professionalism으로 가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질문 많이 했던 문제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질문을 많이 했던 문제가 있습니다. 요겁니다. to냐 for냐 이걸 물어봤는데 여러분 이게 언뜻 보면 그냥 전치사만 물어보는 문제 같겠지만 이게 전치사만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 이 문장을 분석을 통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He, 그는 be expected to, 뭐뭐 할 것으로 기대되어진다. 여기서 수동태가 하나 나왔죠. 그런데 뒤에 to 부정사에 또 수동태가 붙었습니다. be promoted. 수동태 다음에 전치사 자리가 비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be promoted 다음에는 be promoted to, be promoted for 둘 다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 선생님 둘 다 되면 어떻게 해요? 차이점을 아셔야 되겠죠. 지금 이 빈칸 뒤에 vice presid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president는 회장님, vice president는 부회장 이런 느낌이겠죠. 뭐 부통령, 부회장. 자, 그럼 여러분들 이 vice president라는 것은 직위입니다. 직위, 직책, 직위. 그럴 때 쓰는 게 뭡니까? 보이죠? 직위나 직책이랑 써야 되는 게 바로 to be promoted to입니다. to. 요겁니다. 그래서 뒤에 직책이나 직위, 뭐 position, career 이런 게 딱 보이면 promoted to고 for는 언제 쓰냐면요. 이유나 업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야, 내가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승진했잖아. 이렇게 말할 때 be promoted for making this pencil, developing this pencil case 등등. 중요한 것은 여기 이유나 업적이 따라올 때는 for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는 정답이 2지만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시험장 갔을 때 4가 정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그냥 be promoted to 이렇게 외우고 가면 안 된다 이겁니다. 어떤 경우에 이걸 쓰고 어떤 경우에 다른 걸 쓰는지 문제 하나를 통해서 두 개를 배우면 1타입이잖아요. 맞죠? 그런 느낌으로 가셔야 돼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2였습니다. 직이나 직책이니까.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문제. 요것도 질문 많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요것도 greatest냐, various냐 요거를 물어보는 것으로서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자,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among으로 보통 시작하면 뭐뭐 한 것들 중에서라고 해서 보통은 최상급이랑 좀 많이 쓰긴 하더라고요. 뭐뭐 한 것들 중에서 모든 locations we surveyed 우리가 조사한 모든 location 우리가 조사를 좀 해봤는데 장소를 조사를 좀 했다 이겁니다. 우리가 조사한 장소들 중에서 the street corner 여기에서 코너 쪽이 has the potential 포텐셜이 뭐예요? 잠재력입니다. 잠재력. 그래서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greatest 이게 어떤 겁니까? 최대의. 그러면 various는요? 다양한. 선생님, 전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으니까 저는 다양한 잠재력이라고 보는데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려면 뒤에 복수명사가 와야 되지 않았을까요? 지금 여러분 여기에서 potential이라고 나왔으니까 복수가 아니기 때문에 various를 써서는 안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이겠죠, 당연히. 최대의 잠재력. 자, 그래서 greatest가 지금 등장을 했고요. 여러분 요거는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co-location이라고 해서 연어, 함께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greatest라는 이 단어가 potential이라는 단어랑
함께 쓰는 단어로 유명하다 이겁니다. 같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같이 오는 단어들을 외워두면 뭐가 좋냐면 이번에는 얘가 정답이었는데 다음번에는 포텐셜 자리를 지우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럴 때도 맞춰야 되니까 이거를 눈여겨두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뭘 배웠습니까? 맞아요. 어몽으로 시작하면 이렇게 최상급으로 쓰는 경우가 많구나. 어몽을 쓰기도 하고 오브를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고 또한 뭐를 쓸 수 있냐면 한 번씩 나오는데 어몽 나오고 더 나오고 최상급 형용사 나오고 나서 원래 복수명사가 뒤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복수명사 안 쓰고 여기까지만 딱 어몽 더 최상급 형용사까지만 쓰는 토익 문제도 자주 나옵니다. 가장 뭐뭐 한 것들 중 하나 이런 표현으로서도 쓰니까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커스토익 구자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3월 15일 토익 시험 잘 보셨나요? 우리 파트 7, 우리 난이도 평가부터 좀 해볼게요. 파트 7 같은 경우에 우리 중상 정도 난이도로 나왔어요. 사실 직전 시험이랑 비교했을 때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 뭐 글의 길이도 조금 짧았고요. 그런데 제가 뭐 지난번 시험보다 조금 덜 어렵게 나왔다라고 해서 절대로 여러분 절대적으로 봤을 때 쉬운 시험은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번 시험에 비해서 조금 더 난이도가 떨어졌을 뿐이지 오늘 시험도 중상 정도 난이도에서 여러분들 공부 안 하면 당연히 맞추기 힘든 까다로운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파트 7 우리 해설 총평을 좀 해보도록 할 건데 토익에 대한 정보는 해커스 영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꼭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바로 어떤 문제들이 나왔고 어떤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자, 우리 첫 번째는 동의어 찾기 문제 관련된 거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자, 일단 vital, 그렇죠. 우리 형용사 표현이죠. 여러분 제가 영영사전 definition, 정의를 좀 가지고 왔어요. 영영사전에 대놓고 나와 있죠. extremely important, 그렇죠? 매우 중요하대요. 그럼 뭐야? 그러면 important 이렇게 동의어로 연결할 수가 있겠죠. 그럼 예문이랑 함께 좀 보도록 할 건데 스티브가 우리 play a role in 하면 어디에서 역할을 하다. 그럼 vital role in, 중요한 역할을 하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스티브가 그 팀의 성공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vital, important 동의어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나요? 오케이, 두 번째 동의어 찾기 문제. 우리 reflection이라는 명사 어휘가 나왔는데 우리 reflection 하면 뜻이 뭘까요? 뭐 곰곰이 생각할 때 그렇게 쓰는 생각이란 뜻이죠. 그 영영사전 definition 볼게요. 우리 careful thought,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대놓고 thought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또는 생각을 얘기해요. 아니면 의견을 얘기할 때, 그렇죠, 이런 생각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의견 또는 아이디어 또는 우리 아주 신중한 생각 같은 것들, 그럴 때 쓰는 표현인데 당연히 thought라는 표현으로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on reflection 하면 뜻이 뭘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표현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결정은 옳은 것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됐어요? 그래서 reflection 자리에 우리 thought 요거 동의어 찾기 문제로 넣을 수 있다라는 거,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동의어 찾기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우리 impact라는 우리 명사 어휘가 있는데 자, 일단 영영사전 definition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The effect, 말 그대로 영향, 효과죠. 또는 influence, 대놓고 나와 있네. 그렇죠? 영향이죠. 어떤 이벤트나 situation 상황 같은 곳에서 뭔가가, 그렇죠, 또는 어떤 거에나 또는 누군가에나 끼칠 수 있는 그런 효과나 영향 같은 것들을 우리 impact라는 단어로 씁니다. 그럼 동의어로 당연히 influence로 연결할 수가 있겠죠. 우리 문맥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The new marketing strategy, 새로운 마케팅 전략은요, help, 도왔습니다. boost our impact. 그렇죠. 우리 영향 효과 같은 거를 증진시키는 거,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을 것 같고 our influence라고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향이나 효과를 나타낼 때 쓸 수 있는 명사 어휘라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 동의어 찾기 문제인데
우리 content라는 우리 명사 어휘에 대한 동의어. 자, 우리 영영사전 definition을 좀 볼게요. 이걸 그냥 한국어로 내용물 그것도 좋은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떤 ideas, 그쵸? 우리 생각들 또는 사실들, 어떤 의견 같은 것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즉 어떤 연설이나 writing, 어떤 글이나 영화나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거에 그렇죠? 함유되어 있는 의견, 사실, 아이디어, 생각들을 다 통틀어서 우린 뭐라고 부른다? 컨텐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컨텐츠라고 하지 않나요? 한국어로 콘텐츠라고 쓰던데. 어쨌든 그러면 우리 밑에 문장을 한번 볼게요. The editor, 그 편집자가 제안을 했어요. 뭘 제안했냐면요. 수정하는 것을 제안했대요. 야, the content for clarity. 여러분, 우리 clarity면 명확성이죠. 어떤 명확성을 위해서 너의 어떤 작성한 내용물, 너의 생각, 너의 의견 같은 거 수정하는 것을 제안했다.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은 비슷한 뜻으로서 토픽 들어가시면 되겠죠. 토픽이라는 건 물론 한국어로 주제란 뜻이지만 그렇게 한국어로 매칭시키지 마시고요. 이 컨텐츠가 가지고 있는 영영사전의 데피니션을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 누가 내요? 원어민들이 내요. 그럼 원어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당연히 연결해 봐야겠죠. 당연히 ideas, facts, opinions 그리고 topic 같은 것들로 연결될 수 있는 문맥에 쓰일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 이례적으로 이렇게 4문제나 좀 많은 문제의 동의어 찾기가 나왔었다라는 거 그거 생각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째로 제가 준비한 건 여러분 연계 문제 되게 어려워들 합니다. 어떤 연계 문제? 보통 우리 이중 지문에서는 연계 문제가 5문제 중에 하나 또는 많으면 2개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또 3중 지문에서는 어떻게 나오죠? 맞아요. 5문제 중에 2개 고정으로 웬만하면 연계 문제라는 걸 줍니다. 즉 A번, B번, C번 지문을 다 봐야지. 즉 A, B를 보거나 뭐 B, C를 보거나 또는 A, C를 봐서 같이 연계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을 지칭합니다. 그럼 이 연계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이 갈 텐데 어떠한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 자, A번 지문 우리 제가 다중 지문에서 지문을 A, B, C로 좀 나눌 거예요. 이중 지문은 A, B 그리고 3중 지문은 A, B, C까지 있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 다중 지문에서 연계 문제 예를 들어서 A번에 차트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리고 어떤 로케이션을 주고 있고요. 그 수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강남 지역에서 42%의 수익이 있었고 종로 지역에서 32%, 영등포 지역에서 20%, 마곡 지역에서 12%의 어떤 수익을 올리고 있는 어떤 회사의 보고서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B번 지문 기사문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야, 이거 최근 회의 동안에 CEO가 말을 했어. 이 회사가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어떤 확장? 그렇죠. 마곡 지역에서의 사업 확장이죠. 현재 마곡 지역은 그렇죠. 상대적으로 작은 그렇죠. 비율의 어떤 수익을 차지하고 있는데 CEO가 표현했대요. 목표, 어떤 목표를 표출했어요? 그렇죠. 그 지역에서 수익을 더블, 2배로 올리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표현했다라는 거죠. 그래 놓고서 문제를 물어볼게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칩시다. 2배가 되길 원하는 지역의 퍼센트는 몇 퍼센트인가? 질문. 지금 CEO가 2배가 되길 원하는 지역 뭐예요? 마곡 지역이죠. 그런데 마곡 지역의 현재 수익이 퍼센트가 몇 퍼센트인지는 어디에 나와 있다? 그렇죠. 요 차트에 나와 있겠죠. 차트 지금 뭐예요? 12%. 그렇죠. 이렇게 A번과 B번 지문을 다 봐야지 풀 수 있는 연계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정답은 뭐로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D번 12% 지역으로 연결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연계 문제라는 건 결국 하나의 지문 속에서 키워드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다른 지문에서 찾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되나요? 자, 2번째로 어떤 연계 문제가 또 나올 수 있냐? 이번엔 3중 지문으로 가볼게요. 첫 번째 A번 지문에서는 고객 어떤 양식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고객이 거기서 불평을 합니다. 나 최근에 자켓 같은 거 구매했는데 야, 사이즈가 안 맞아. 저도 어저께 사실 사이즈 안 맞아서 하나 반품했거든요. 아니 엑스라지가 안 맞더라고요. 살이 쪄서. 그래서 이제 아예 그냥 반품을 시켰는데 어쨌든 그 사이즈가 안 맞아서 나 너무 슬퍼. 나 너무 실망했어. 이 브랜드에. 뭐 그런 내용이 나왔다고 칩시다. 근데 B번 지문에서 이메일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AI 회사가 의류 회사에게 이메일을 씁니다.
그래놓고서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 회사가 개발을 하는데 AI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야. 근데 어떤 소프트웨어냐면 고객들로 하여금 그렇죠 가상으로 옷을 입어볼 수 있게 만든대요. 이걸 구매하기 전에 가상으로 옷을 입어볼 수 있게 만들어서 야, 이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바디 메저먼트 같은 것도 분석해주고 그리고 보여준대 의류가 그렇죠 그 고객에 잘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어떻게 맞는지에 대해서도 보여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래요. 그래놓고서 C번 지문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메일을 썼는데 클로딩 컴퍼니가 그 내부 사람들한테 이메일을 쓰는 거고 야 다음 주에 직원들 즉 AI 회사에서의 직원들이 우리 회의에 참석할 거고 어떠한 솔루션을 제시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이렇게 물어봤다고 칩시다. 의류회사가 회의에서 무엇을 보게 될 건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잠깐만요. 지금 B번 지문에서 이 AI 회사가 뭘 만들죠? 그렇죠. 고객들이 가상으로 구매하기 전에 먼저 입어볼 수 있는 그런 가상 입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라 그랬어요. 그리고 C번 지문에서 거기에 직원들이 이 얘네 회사의 회의에 참석해서 어떤 솔루션을 제시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가 결국 회의에서 보게 될 여러분 장면들은 뭐가 된다? 그렇죠. AI Virtual Try-on 소프트웨어에 대한 시연을 보게 되겠죠. 정답은 그래서 B번으로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저쪽이 어떤 회사인지 찾아야 되고 그쪽의 회사가 뭐를 제안하는지 저쪽에 B번 지문에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B번과 C번을 둘 다 봐야지 풀 수 있는 연계 문제였습니다. 됐습니까? 점수 잡는 Hackers.